1960년대 최고 인기 스타로 당대의 슈퍼스타 신성일, 최무룡, 신영균보다 선배이며 우위에 있던 배우가 김진규입니다. 1950년대 중반 주연으로 올라선 그는 다른 배우들과 달리 지적이고 부드러운 이미지를 통해 여성 관객들의 인기를 한몸에 받았습니다. 특히 대한민국 영화 사상 손가락 안에 드는 걸작 중 하나로 꼽히는 이범선의 원작 소설을 바탕으로 한 1961년작 영화 오발탄의 주연을 맡기도 했습니다. 오발탄 마지막 장면에서 이를 뽑고 피를 흘리며 택시를 타고 뇌까리는 가자는 1960년대 영화 최고의 장면 중 하나로 꼽히기도 합니다. 그리고 같은 해에 찍은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에서 사랑방 손님 역할로도 유명합니다. 1964년에는 벙어리 삼룡의 주연을 맡으며 최고 전성기를 보냈습니다. 1960년대에 받은 나무주 연상만 9개입니다. 자신이 제작에 참여한 영화 성웅 이순신의 실패 이후 이혼 등의 가정사로 곤욕을 겪었고 이만희 감독의 마지막 작품인 1975년 삼포 가는 길이 사실상 마지막 히트작이 되었습니다. 1987년 하녀의 방을 마지막으로 영화 배우직을 은퇴한 후 1993년에는 제주도의 비버리 힐스 호텔을 열고 회장으로 취임했고 1998년 6월 18일에 골수암으로 인해 향년 75세로 하늘의 별이 되었습니다. 신사적인 이미지와 달리 사생활에 문제가 많은 배우였었는데 그는 여자 관계가 무척 복잡했습니다. 술만 먹으면 개로 변해 폭력을 휘두르는 습관이 있어 이러한 스캔들 때문에 경찰 조사를 받은 일도 여러 번 있었고 유튜브에 업로드되어 있는 김진규 영화를 보면 나이 지긋한 분들이 김진규의 지저분한 사생활을 욕하는 코멘트가 종종 있습니다. 김진규의 동시대 사람들 사이에서도 평판이 나빴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부인과 아들, 그에게 연기를 배우러 찾아온 제자들은 물론이고 심지어 아들의 과외 선생까지 상습적으로 구타했다고 합니다. 그의 두 번째 부인인 배우 김보애가 쓴 자서전에 나옵니다. 물론 미담도 있는데 전무송의 회고에 의하면 김진규가 그를 좋게 보고 자신의 집에서 2년이나 숙식을 해결해주고 연극 공부를 하게 해줬다고 합니다. 김진규는 배우 이덕화의 손윗동서이고 김보애는 이덕화의 처형입니다. 그의 장녀 김진아도 배우였으며 삼남 김진근도 배우로 활동 중입니다. 그리고 김진규 본인과 자녀들 간 이름에 진자가 들어가서 뭔가 이상함을 느낀 사람들이 많을 텐데 사실 김진규는 김영 김씨 26대 교자 돌림이고 자녀들은 27대 진자 돌림입니다. 그래서 자녀들 간 이름에 진자가 들어갔던 것입니다. 참고로 딸 김진아는 2014년 8월 20일 암으로 하와이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김보애도 딸 사후 3년 뒤인 2017년 10월 14일 하와이에서 뇌종양으로 세상을 떠나 하늘의 별이 됩니다. 김진규는 임진왜란과 인연이 깊은 배우인데 이순신 역은 물론이고 서산대사와 사명대사를 둘 다 맡아 본 유일한 배우입니다. 특히 이순신에 대한 그의 열정은 대단했다고 전해집니다.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특수효과를 사용하여 이순신 영화의 주연과 제작을 겸했으나 크게 실패하여 경제적으로 파산했을 뿐 아니라 배우로서의 커리어도 타격을 받게 됩니다. 이후 김한민 감독의 이순신 영화 시리즈가 나오기 이전까지 이순신 영화는 영화계에서 금기시될 정도였습니다. 김진규는 1923년 4월 12일 충남 서천군 마산면 관포리에서 태어나 서천보통학교를 거쳐 신흥보통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 후 대전중학교를 졸업하고 일본 오이타 우사농업전문학교와 우에노 음악학교를 중퇴하였습니다. 카톨릭 신자로 세례명은 마르티노입니다. 김진규는 일본에서 귀국 후 20살 무렵 삼촌의 소개로
동양극장 무대에 서면서 연기자의 길로 들어섭니다. 김진규의 결혼 관계를 보면 박 기자와 이혼, 이민자와 이혼, 김보혜와도 이혼하였으나 다시 재결합하였습니다. 이민자는 1950년에서 1960년대 활동한 배우로 1959년 유두현 감독의 유혹의 강에서 과부 연기로 제2회 구영평상 여자연기상을 1963년 유현목 감독의 아낌없이 주련다에서 미망인 빠마담 역으로 제6회 부일영화상 여우주연상을 수상했습니다. 1945년 영화배우 김진규와 결혼하여 아들 둘을 두었으나 14년 만에 이혼했으며 은퇴 후 일본으로 가서 재혼하여 도쿄에서 클럽 민자를 운영했고 1986년 1월 19일 도쿄에서 향년 56세로 사망했습니다. 김진규는 해방 후 장동희와 함께 극단 장미를 만들어 순회 공연 중 이강천 감독에게 발탁되어 1954년 피아꼴로 영화계에 데뷔했습니다. 이후 그는 1960년대를 대표하는 영화배우로 발돋움합니다. 김기영 감독의 1960년 작 하녀, 유현목 감독의 1961년 작 오발탄 등 개성 있는 작품에 잇따라 출연하면서 연기의 폭을 넓혔고 강대진의 박서방, 신상욱의 로맨스 빠빠,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 등에서 말쑥한 청년 역으로 주목을 모으며 인기 배우가 되었습니다. 그를 스타 배우의 반열에 올려놓은 결정적인 작품은 신상욱 감독의 대표작 성춘향으로 1961년도에 개봉되었습니다. 그는 이몽룡 역으로 특유의 깔끔하고 건강한 청년 이미지를 선보이며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안정감 있는 연기력과 대중들의 사랑을 바탕으로 부일영화상, 청룡영화상, 백상예술대상, 대종상 등 당대 수많은 영화제의 나무주연상 및 인기상을 수상했습니다. 1967년 김진규는 김용익의 영문소설을 영화화 한 종자돈으로 첫 메가폰을 잡습니다. 신영균과 김보혜가 주연을 맡았고 어촌마을을 배경으로 한 문예영화였습니다. 이후 그는 전 재산을 털어 야심차게 1971년 성웅 이순신의 제작에 뛰어들었으나 흥행에 실패하고 맙니다. 이후 제작에는 손을 떼고 1970년대부터 1980년대 중후반에 이르기까지 배우 생활을 지속해 나가며 예총 부회장 및 영화인 협회 회장 등을 역임하기도 했습니다. 1960년과 70년대 국민 배우였던 김진규를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았던 영화배우 출신 부인 김보혜는 남편과 자신의 삶을 진솔하게 기록한 내 운명의 별 김진규를 2009 조선일보 논픽션 대상에 당시 원고료 5천만 원의 대상으로 뽑혔습니다. 김보혜는 나 자신이 김진규를 14년 세월을 부대끼며 살았던 남편으로만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성하게 됐습니다. 한국 영화사의 한 획을 그은 예술가로서의 김진규, 밤새 대본을 외우고 손수 화장을 하며 하루에도 몇 편의 영화에 겹치기 출연했던 그의 고뇌를 담고 싶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김보혜가 김진규를 처음 만났을 땐 마리스타지 생활은 정말 비참했었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김진규는 적선동 골목에 있던 작은 한옥집의 쪽방에 새들어 살고 있었습니다. 김보혜는 19의 나이로 당대의 명배우 김진규와 결혼한 뒤 가정폭력, 여자 문제 등을 겪으며 이혼하게 되는 과정, 당시 영화계의 뒤지야기, 말년에 혈액암으로 투병하던 김진규와의 재결합 등을 담담하게 서술했습니다. 김보혜는 남편과 의사 부인, 여교수, 일본어 가이드 등과의 외도 사실을 솔직히 털어놓았고 당시 최고 배우로서 박정희 대통령, 정일권 국무총리, 김종필 공화당 당 의장 등 당대 최고 실력자들과의 교분도 기록했습니다. 또 자신이 요정을 운영하면서 지켜보았던 각계 명사들의 은밀한 모습도 가감없이 적었습니다. 거의 대부분 실명을 밝히고 있기 때문에 한 시기의 이면사로서 기록 가치를 갖습니다.
김보애는 김진규와 헤어진 후 2번 더 결혼했다 실패했는데 배우로 활동했던 딸 김진아는 가족사와 엄마의 치부가 드러나는 게 싫다며 글 쓰는 걸 반대했어요. 하지만 이 나이에 뭐 거리낄 게 있으랴 싶었어요. 분에 넘치는 대상을 받았으니 자식들에게 면목이 서게 돼 정말 기쁩니다 라고 수상소감을 밝혔었습니다. 김보애는 김진규가 전 부인이자 한국의 그레타 가르보로 불린 당대의 여배우 이민자와 이혼한 후 2 아들을 데리고 어렵게 살던 시기에 그를 만나 19에 결혼합니다. 2 사람은 아이 넷을 낳았으나 결혼 생활은 순탄치 않았고 결국 이혼하기에 이릅니다. 김보애는 남편은 술만 먹으면 손찌검을 했어요. 여자 관계도 복잡했었고 라고 회고했습니다. 이후 김보애는 음식점을 경영하며 사남매를 키우고 김진규는 영화 제작자와 감독으로 활동하다 혈액암과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사망하게 됩니다. 김보애는 남편이라서 하는 말이 아니라 배우로서 김진규의 열정은 정말 놀라웠다고 누차 강조했습니다. 벙어리 삼룡을 찍을 땐 집에 와서도 벙어리 흉내를 냈고 산에서 구르는 신을 찍으며 허리를 크게 다쳐 평생 고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최남현, 박암, 장동희, 이민자, 박노식, 도금봉, 최무룡 같은 당대의 배우들과 신상우, 편거영, 임원식 등 유명 영화 감독들이 수시로 언급되는 김 씨의 글은 자연스레 한국 현대 영화계의 풍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연급 배우들이 싸구려 여관방에서 잠을 자고 촬영 현장에서 감독에게 두들겨 맞으며 제작자에게 끌려다니다시피 하는 당시 스타들의 열악한 현실도 적나라하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김보애는 참고 증언을 위해 원로 여배우 최은희, 윤인자 등을 만났고 영화 개봉 연도나 주연 배우, 시대 상황 등 사실관계를 정확히 하기 위해 관련자의 도움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작품의 후반부엔 김보애가 음식점 세보를 경영하며 만난 인물들과의 에피소드가 담겨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 이후락 비서실장이 던진 냉면 그릇을 맞고 면발을 뒤집어 쓴 1980년 신군부 등장 이후 보안사 준이가 던진 유리잔에 이마가 찢겨 4시간 동안 수술을 받았던 일도 나옵니다. 또 사상계에 오적을 써서 도피 중이던 시인 김지아가 얼근하게 취해 찾아온 일화도 들어 있습니다. 어느 날 밤 늦게 찾아온 그가 누님, 우리 오늘 밤에는 구판이나 한번 버립시다더니 촛불을 켜고 막걸리를 사방에 뿌리며 이렇게 외쳐대는 게 아니겠어요. 에이, 세보에 드나드는 온갖 잡놈들. 그 중에서도 잡아서 주리를 틀 오적놈들. 어서 그놈들을 잡아가시고 이 나라의 민주 귀신 좀 내려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동생, 그렇게 되면 장사는 어떻게 하라고. 오적 중에서도 괜찮은 놈들도 있어 하며 말렸죠. 그랬더니 김지아는 얘기가 그렇게 되나 나쁜 오적은 다 잡아가시고 괜찮은 오적 놈들은 살려주시게 허위하더라고요. 라는 글도 있습니다. 한편 1961년 개봉된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는 주제 자체로도 파격이었습니다. 6살 딸을 둔 아리따운 젊은 과부와 하숙생 사이에서 피어나는 말할 수 없는 사랑. 소설가 주유한의 원작을 바탕으로 신상욱 감독은 당대의 도덕관념과 사회적 억압을 섬세한 감정선으로 풀어냅니다. 한국적 정서 전통과 근대가 충돌하던 시기의 가족 그리고 그 속에서 숨죽인 개인의 욕망을 한 폭의 수묵화처럼 그려낸 것입니다. 이 작품은 한국 영화사에서 가장 섬세한 감정 묘사를 보여준 명작으로 손꼽힙니다. 무엇보다 당시 검열과 윤리적 제약 속에서도 사랑의 본질을 정면으로 다룬 용기가 담겨 있습니다. 신상욱 감독은 이 작품을 통해 감정의 리듬을 영화로 풀어내는 놀라운 연출력을 증명했습니다. 대사를 줄이고 눈빛과 구도로 이야기를 하고 침묵을 오히려 더 크게 말하게 만듭니다. 최은희와 김진규 두 배우는 이 작품을 통해
한국 영화의 감정 연기를 새롭게 정의했습니다. 특히 최은희는 절제 속의 깊은 격정을 품은 연기로 이후 신세대 여성 캐릭터의 기준이 되었는데, 그녀는 신상욱 감독의 배우이자 동반자였고 이 작품은 그 둘의 예술적 정점 중 하나였습니다. 흑백 화면 속 오래된 기와집 담벼락에 아이의 손글씨로 배우들의 이름이 나타납니다. 한 줄 낙서 같기도 하고 아이가 장난삼아 남긴 메모 같기도 한 자마. 하지만 그 투박함이 오히려 이 영화가 들려줄 이야기의 순수함과 절제를 상징합니다. 이 작품은 그렇게 애써 꾸미지 않은 듯 조용하게 그러나 절절하게 시작됩니다. 사랑방 아저씨 김진규는 젊은 과부 최은희와 어린 딸 오키가 사는 집에 새들어옵니다. 조심스러운 거리감, 정중한 인사, 서로를 피해 시선을 돌리는 하루하루. 어른들은 애써 모른 척하지만 6살 딸 오키의 눈에는 그 조심스러운 감정이 훤히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저씨가 우리 아빠였으면 좋겠어. 라는 한마디는 아무도 말하지 못한 감정을 대책 없이 꺼내놓습니다. 순수한 말 한마디가 서로의 균형을 무너뜨리고 말죠. 엄마는 여전히 비녀를 꽂고 새하얀 저고리를 입습니다. 시대가 조금씩 변하고 주변 여자들이 립스틱을 바르고 변화를 시도할 때에도 그녀는 과거 속에 남습니다. 정조는 자식에 대한 책임이라는 말에 자신을 가두며 살아가는 엄마는 결국 기도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랑도 욕망도 허용되지 않았던 그 시절, 삶은 계란 반찬은 애정의 신호가 아니라 그저 부끄러움의 대상이 되고 맙니다. 아저씨는 끝내 그 집을 떠납니다. 어떤 말도 남기지 않고 어떤 흔적도 남기지 않고 조용히. 그가 남긴 것은 오직 오키에게 준 인형 하나뿐. 그리고 어른들이 끝내 꺼내지 못한 감정이 남긴 침묵. 오키는 그 인형을 품에 안고 엄마의 말을 떠올립니다. 이제 더는 삶은 계란 안 사도 돼요. 그 말 속에는 이별을 받아들이는 체념이 묻어 있습니다. 사랑이 이루어졌다면 이 이야기는 이토록 오래 남지 않았을 것입니다. 함께했지만 함께할 수 없었던 시간, 사랑했지만 말하지 못한 마음. 그 슬픔이 고스란히 남아 우리 가슴을 먹먹하게 만듭니다.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오히려 순수하게 기억되는, 그래서 더 오래도록 가슴에 남는 사랑. 이 영화는 그런 마음을 아주 조용하고 아름답게 담아낸 작품입니다. 마치 한 편의 시처럼. 명작은 세월이 흘러도 영원한 것인가 봅니다. 또 한편 배우 김진근이 아버지이자 배우 김진규의 탄생. 100년을 맞아 헌정하는 모노드라마 그린룸을 지난 2022년에 공연했습니다. 연극 김진근의 그린룸은 서울 종로구 안돈체육극장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김진근이 출연은 물론 극장 및 연출까지 맡았습니다. 그린룸은 그리스 시대부터 유래된 단어로 당시 연극을 준비하는 배우들을 위한 공간의 벽을 초록색으로 칠해 생겨난 말입니다. 현재까지 분장실을 그린룸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김진근은 1995년 연극 햄릿으로 데뷔해 다수의 영화와 드라마에 출연하며 꾸준히 작품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배우 김진규와 김보혜의 딸인 김진아는 1983년 영화 다른 시간 다른 장소로 데뷔한 뒤 수렁에서 건진 내 딸, 지금 이대로가 좋아, 창밖에 잠수교가 보인다, 밤의 열기 속으로, 드라마 명성황후 등에 출연하며 80년대 청춘 스타로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2000년 미국인과 결혼한 뒤 아들을 출산한 김진아는 하와이에서 거주해 왔었습니다. MBN 속풀이쇼 동치미 502회는 2022년 6월 25일 방송되었는데 사기 결혼 당했다에는 배우 정혜연이 양가를 왕래하며 3년간 연애했던 이야기를 했는데 전 남편 앞으로 온 의문의 편지, 우편함에 꽂혀있던 편지 속 내용, 전 남편의 아기를 가졌다는 여자에게서 온 편지 등 나는 배우자한테 속아서 결혼했다.
라는 시청자들의 구미를 당기는 타이틀로 재미있게 꾸몄습니다. 사기 결혼의 당사자 정혜연. 결혼 전까지 전 남편의 어마어마한 집안 스토리를 몰랐습니다. 연애를 길게 했는데 결혼하기 전까지 전 남편이 유명한 배우 집안이라는 사실을 몰랐어요. 해당 방송의 예고 영상과 함께 공개된 텍스트 예고에는 정혜연이 결혼 전까지 전 남편이 유명 배우 집안이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말하는 내용이 더해져 있어 이목을 끌었었습니다. 이와 함께 과거 배우자였던 김진근의 집안에 대한 관심도 이어졌었습니다. 리스트라스버그 연기학교에서 수학한 1967년생 김진근은 2009년 결혼했으나 12년 만에 협의 이혼하였으며 현대무용을 전공한 연극배우 전처 정혜연과의 사이에 아들 김성은이 있고 연예계 대표 배우 집안으로도 유명합니다. 그의 아버지는 국민배우 김진규이고 어머니 역시 인기배우 출신의 김보혜입니다. 엄마 김보혜는 1950년 영화 옥단춘을 통해 데뷔한 이후 꾸준히 다양한 영화에 출연하며 작품 활동을 이어왔습니다. 누나인 김진아 역시 영화배우로 활동한 바 있습니다. 또한 김진근의 이모부는 배우 이덕화입니다. 감사합니다. 연예정보 24시 에이나였습니다.